열심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더 해봐야죠. 이번 주까지 오늘 이론 수업하고 내일 모레 실습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날 제 2차 필기시험을 볼 테니까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간 다음에 포인터를 시험 범위에 넣을지 말지 투표로 결정할 테니까 과하십니다. 그러면 포인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인터, 그 다음에 이제 벡터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번 다시 시계를 지난 시간으로 돌려보면 처음에 이제 포인터를 배웠고 그 다음에 패스 바이 포인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펑션, 그래서 펑션 포인터를 배웠고 벡터를 이제 1차원짜리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산자, 이 레퍼런스 기호가 연산자로 쓰이는 걸 했고 레퍼런스 기호 뒤에 변수가 오면 그 변수가 컴퓨터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주소 값을 가져오는 것을 설명했고 새로운 변수 타입인 포인터 변수 타입을 설명했죠. 그래서 인티저 p라는 거 배웠는데 이 앞에 아스테리카가 들어가면 p가 이제 변수고 컴퓨터 메모리를 차지할 건데 여기에 쓰는 값은 뭐 숫자나 글자가 아니고 다른 컴퓨터 메모리에 주소 값을 넣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정수로 x 하나를 만든 후 4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을 때는 얘가 아무런 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없이 개배지가 들어가 있고 x의 주소값을 p에게 준 순간 p가 이제 x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화살표로 그리듯이 p는 x를 포인팅하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산자 아스테리카, 그래서 아스테리카하고 뒤에 포인터 변수를 주게 되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그 위치로 가서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예를 그대로 내려온 후 아스테리카 p는 7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곳 x에 7값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그젠플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했었지. x 만들고 p 만들어서 x의 주소값을 p에게 주기 전에 출력을 해보고 x의 주소값을 p에 준 후에 출력을 해보고 p를 가지고 x의 값을 바꿔보는 것을 한 다음에 또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것을 했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패스 바이 포인터가 나와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수업 펑션이 있는데 포인터 두 개를 받아가지고 그 각각 그 포인터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뒤집었던 이런 것들을 해봤지. 보는 것과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 변수 두 개를 선언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그 값을 먼저 출력해보고 얘네들의 주소값을 주고 주소값을 포인터로 받아서 바꾸는 걸 해본 후 돌아와서 바뀐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제를 실제로 해봤는데 중간중간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은 거는 실제로 얘네들의 주소값과 그 주소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방에 실행하지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뀌는 과정을 했었고 펑션 포인터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지만 펑션도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지라 그 펑션의 첫 번째 주소값으로 가면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펑션 포인터, 즉 출력값과 입력값을 이렇게 타입을 정해준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아스테리카 F 하면 이 F는 뒤에 있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앞에 있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이 함수에 대한 포인터다 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주소값으로 주는 작업들을 한 걸 볼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책을 봐가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본인이 프로젝트를 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항상 모르는 거는 책과 인터넷을 뒤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지 말고 이걸 잘 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넣는 이유는 본인이 짤 때에
일단은 어떻게 했지? 그 코드를 한번 구경하고 그대로 한 번씩 흉내내 보는 거. 그냥 일이 짰는데 잘못돼가지고 굳이 말고 미리 한번 보고 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포인터가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펑크는 인티저를 돌려주는데 두 개의 인티저를 받는 애였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아예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메모리 여러 개를 블럭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따라서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값을 줘서 그 인덱스에 맞는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고, 벡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같은 타입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벡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벡터를 쓰기 위해서는 스텝 1에 shop include 벡터를 해야 되고, 스텝 2에 using namespace std를 하거나 아니면 벡터 앞에 std 컬럼 두 개를 찍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인티저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인티저 벡터를 만들기 위해선 앞에 있는 것처럼 한데 결국 꺽쇠 안에다가 인티저를 쓴 거고, 뒤에다가 이 변수 이름 선언하듯이 벡터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벡터 A처럼 이름만 하고 아무런 엘리먼트가 없기도 하고,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숫자를 하나 주면은 숫자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거고, 쉼표 뒤에 숫자를 하나 더 주게 되면은 10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뒤에 숫자를 준 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숫자를 써주면 4개짜리인데 각각 10, 20, 30, 40으로 채워져 있는 걸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방금 설명했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벡터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공간뿐만이 아니고 함수들도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일단 그림을 그린 거고, 벡터 B가 되면은 10개, C가 되면은 10개인데 8로 초기화, 그 다음에 D가 되면은 4개, 10에서 40까지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상에서 이제 돌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벡터를 실제로 선언을 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3개짜리를 만들었고, 근데 내가 각각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으면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름에다가 거기다 이제 꺽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0, 1, 2 인덱스를 주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출력도 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반 변수 하듯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벡터에 이름을 주고 출력하시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덱스 값을 잘못 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갈지언정 막판에 보는 것과 같이 런타임 에러가 난다. 런타임 에러 한번 만들어 본 사람, 그래서 교수님이 뻥친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돌려본 사람. 에러를 한번 만들어 봐. 컴퓨터가 폭발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벡터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나온 거는 우리가 인티저 얘기만 했지만 더블이랑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도 항상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벡터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할 때 포문을 써가지고 할 수 있고, 그때 i 값, 즉 인덱스 값을 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는데, 벡터는 특이하게 벡터에 있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뒤질 거면 보는 것과 같이 벡터 이름 앞에 콜론 찍고 이 벡터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늘 변수 하나를 선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읽기만 할 거면 보는 것과 같이 call by value 형식으로 하는 타입이면 되고, 안에 있는 걸 건드릴 거면 레퍼런스 기호를 써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다고 했고, 여기 이제 C이니 그래서 나온 거죠. 벡터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위에서 아래처럼 함수가 있다고 그랬고, 푸시백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끝에다가 추가하는 거, 팝백은 끝에 있는 것부터 꺼내서 없애버리는 거, 이게 비어있는지 사이즈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꺽쇠로 해가지고 인덱스를 줄 수도 있지만 보는 것과 같이 at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차이점은 at 함수로 호출했을 경우에는 벡터 안에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레인지를 벗어난 건지 안 벗어난 건지 이거를 체크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포문을 돌렸을 때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벡터는 사이즈 값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에서 3개짜리를 다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때 사이즈 값을 보고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벡터를
일반 함수에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all by value가 기본 타입이지만 call by reference로 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로 했을 때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카피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죠. 공간도 아낄 수 있고. 근데 실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썼는데 상대방이 값을 바꿀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로 선언을 해가지고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원본은 액세스하나 컨스턴트인지라 값은 못 바꾸나 이런 타입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벡터를 함수에서 리턴으로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오면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 있거나 그런 사항 있으면 혹시 오늘 제 2막을 열어야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늦거나 결석했거나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느라 약간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정도로 이 챕터는 아주 중요한 챕터예요. 참고로 C++을 배우면 어디다 써먹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C++로 배워가지고 방학 때 심심하면 그 아두이노라는 애가 있으니까 대학생이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보면 재미가 솔솔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두이노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항공과 소프트웨어를 하는 친구들도 너무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몰라가지고 되게 무식한 경향이 많은데 되게 뜨세요. 아두이노를 펼친 이유가 이 아두이노는 보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값을 받고 출력할 수 있는 앤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것은 디지털은 0 아니면 1, 켜라 꺼라.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레인지 값, 즉 0에서 255 이런 식. 그래서 모토를 빨리 돌리거나 늦게 돌리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참고로 아두이노는 초중 학생들 컴퓨터 교육에 많이 쓰는 거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이걸 가리키기보다는 시각 디자인 하거나 산업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공간 설치 예술할 때에 전광을 켜고 뭐 빛을 다스리고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최근에 또 그 스마트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농사일 짓는 분들 계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뭐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수분 센서 통해 가지고 물이 너무 말라 있으면은 자동으로 물을 튼다든지 뭐 이런 용도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C 언어를 써.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문법,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권장해주는 이유가 아두이노 스타터 키트라고 그래서 87달러 90센트인데 한 9만원 돈 되죠. 요거 사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많이 들어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 들어가 있고, 그 책이 보는 것과 같이 한 1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1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한 챕터를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하냐, 스페이스쉽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 건데 45분 정도 걸리고 레벨은 매우 쉽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사용할 그래, 이거는 이공계 중에서도 거의 안 보는,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대가 이 유교 중심의 공대여가지고 뭘 안 만드는데, 지금 내 방에서 애들 납땜한다고 아주 열댓 명이 앉아가지고 아주 난리판을 키우고 있는데, 요게 저항, 이게 225, 이게 10kΩ이에요. 여기 공대 출신 오hm 읽을 수 있어? 이게 저항이라고 부르는 애들인 거고, 이거는 LED, 스위치.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색깔과 이 넓이가 이 저항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어. 깔끔하게. 그래서 1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챕터가 설명이 되어 있고,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빵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레드보드라고 부른다. 진짜 빵판이야. 브레드, 빵, 보드, 판. 그래서 이 납땜을 시키면 이게 살 태워보면은 사람이 왜 사람을 잡아먹는지 약간 이해를 하는데 머리를 태우면은 오징어 냄새가 나고 살을 태우면 돼지고기 삼겹살 냄새가 나. 식욕이 좀 돌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노포하고 있었어. 이건 빼야겠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여기 아두이노 보드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브레드 보드인데 여기다 이렇게 꽂고 납땜을 하면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여기 꽂고 그 전선도 그냥 여기 같이 꽂으면 여기 이렇게 줄이 밑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보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만드는 것도 있어요.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프로그램 설명을 주로 내가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줄 한 줄 짜는 거야. 한 줄 한 줄 여기 설명이 있어. 이거는 왜 하는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이다. 그런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전혀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컴퓨터 랭귀지는 이 정도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드 돌려주는 값이 없는 셋업 펑션, 루프 펑션인데 가로 열고 닫고 인풋 패러미터 아직 안 넣네. 브레이스 열고 닫았죠. 아두이노는 메인 펑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셋업과 루프 그래서 셋업에서는 컨피규레이션 실제 하는 작업은 루프가 메인 인생이지. 그래서 보면은 정수 선언하고서 감 0 주지.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좀 여기 가보면 이제 셋업 함수가 있잖아요. 셋업 함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핀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건 C++가 제공하는 많은 함수도 있지만 아두이노가 기본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여기서는 뭐냐면 3번 핀은 아웃풋용, 4번 핀은 아웃풋용, 5번 핀은 아웃풋용, 2번 핀은 인풋용. 눈에 들어오지 코드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8주 만에 이런 기적이 벌어지다니. 다음에 디지털 리드는 따라서 2번 줄로부터 0 아니면 1 값으로 읽어들여서 스위치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한 거예요. 이것도 함수 원래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었던 이렇게 줄이 있고 연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왜 위에서 이제 열심히 했느냐? 이거야. 2번이 인풋 용도니까 2번을 인풋 용도로 한 핀에서 읽어드린 거죠. 땅에서 이제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write 함수가 있겠죠. 쭉 내려가면 if문 그래서 스위치 상태가 low냐 high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얘는 뭐냐 디지털 라이트 3번에다가 high를 출력하고 4번에 low를 5번에 low high low는 0 아니면 1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3번에다가 그린 LED를 연결하고 4번에 레드 LED 5번에 레드 LED 그래서 3번은 켜고 4번하고 5번은 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쭉쭉 읽어보면 뭐 딜레이 펑션 있고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저항 읽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요 끝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다 만들면 한 30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은 길어봐야 한 200줄에서 300줄? 1000줄 되면 아두이노가 버벅거려가지고 힘들어해. 아두이노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윈도우즈처럼 운영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은 이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따로. 그래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하고 USB 줄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한 후 거기 이제 컨피규레이션 조금 따라 하면 바로 그냥 아두이노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아두이노가 항상 켜지면 그 프로그램이 항상 동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얘기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두이노. 그래서 90,000원 정도 하면 저 안에 이 키트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1장부터 해보면 CC 뿔뿔 배워서 어디다 쓰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일단 재밌을 거고 90,000원이나 쓰라고요 교수님? 회수해야지. 회수. 주변에 조카가 있으면 이모나 삼촌에게 50에 하자.
그러면은 일석이조. 이게 영어예요. 근데 영어가 되게 쉬워. 읽어보면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교재로도 쓸 수 있는 수준이니까, 따라서 주변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학년의 조카가 있으면은 한 50만원, 뭐 양심이 있으면 30만원에서 40만원에 딜한 다음에 일주일에 하나씩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본 다음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15명, 속태융합학과 14명인가 그런데 저기 뭐 상갈초등학교 거기 선생님이 요청이 와가지고 뭐 30명 라즈베리파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보면 아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권하는 첫 번째가 요 아두이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키트는 괜히 잘못 사면 거의 못 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C++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C#이라는 언어를 혹시 새로 배워보거나, 아니면 C++로 그 언리얼 게임 엔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 얘기를 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책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응용을 해보고 싶잖아. 응용. 아마존에 가면 C++ 예를 들어 이제 게임, 그러면 C++ 언어를 배우는 책 말고 보는 것처럼 Beginning C++ through Game Programming, 그 다음에 Beginning C++ Game Programming. 그래서 C++ 이제 배웠으면 이제 응용하는 거 있고, 그 웹파이썬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은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의 교육 자료에 가면 학업 동료라는 게 있어서 이 링크를 타보면 이런 자료가 열려요. 알았어. 그냥 아, 왜 그래? 싫어. 이제 왜 이러냐. 배터리 갔구나. 그냥 붙여놓을게. 부팅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은 그거 있어요. 그 소융학과는 1학년 1학기 때 웹파이썬을 가리키기 때문에 트랙별로 이제 파이썬을 배웠으니 게임 짜는 법. 그래서 파이썬 게임책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 한번 해보는 책. 이 책 안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권장부서도 있으니까 뭐 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막 그래서 조금 힘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재밌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캠 학생들은 거꾸로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학생 대상으로 무슨 뭐 워크샵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서울캠에서 많이 참석할까? 프로그래밍 관련돼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잘 모르겠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서울 분점을 하나 만들까 좀 고민 중인데, 마침 상계동에 사는 우리 컴공과 교수님도 계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더니 글로 가세요. 아, 그리고 서울 캠퍼스 학생들은 찾아봤더니 그 서울 캠퍼스 수학과에서 미적분학 연습 1, 2가 있구만. 서울 캠 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 국제캠은 없어. 그래서 혹시 그 다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중에 미적분학이나 물리가 걱정이 되면 서울 캠퍼스 수학과의 미적분학 1, 2를 듣고 컴공을 복수 전공한 친구들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미적분학 1, 2를 제대로 다시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캠에서 다전공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미적분학 1, 2 수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하고 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전공 면담하는데 내가 항상 먼저 묻는 건 미적분학은 할 줄 아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면 좋겠고, 국제캠은 응용수학과 가서 좀 졸라서 미적분학 연습 1, 2를 똑같이 한번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국제학부나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저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또 미적분학을 안 해서 고생을
하니까 그건 참조하도록 합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복습 좀 했고 씨뿔뿔 배운 걸 여러분들이 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봐라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으로 떠나봅시다. 오늘은 멀티디멘셔널 벡터. 차원인데 차원을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X축과 Y축. 그래, 요 2차원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 안에 1차원 배열이 있는데 그 1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따라서 문법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 보고 있는 게 보면 벡터 안에 인티저만 우리가 쓰고 벡터 안에 뭐 캐릭터, 벡터 안에 더블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벡터가 있어. 그래서 벡터 인티저를 끌어안고 있는 애를 가지고 다시 벡터를 만든 거예요. 이 의미는 얘가 바깥에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더니 벡터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쓱쓱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아이템을 꺼냈더니 이게 벡터인 거지. 그러면 이 벡터에 다시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뺐더니는 정수임. 그래서 정수를 가지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벡터를 만든 후 이거를 다시 큰 바구니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입이라는 거, 보는 것과 같이 인티저 여러 개가 있는 벡터인데 이런 게 또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만들었고 이름은 A. 그러면 바깥에 이거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쓰게 돼 있는데 2개. 얘는 그럼 뭐냐? 보는 것처럼 벡터 인티저 3.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으면 정수를 3개 가지고 있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계란이 3개 들어가 있는 거를 내가 하나 들고 갈 거지. 그럼 이거를 몇 개 묶을 거냐? 이 계란 3개짜리를 2줄. 얘가 이름이 뭐냐? A예요. 그래서 뚜껑을 한번 벗기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게 계란 3개짜리인 거고 한 번 더 벗기면 계란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스텝 1은 이렇게 정수 3개짜리 1차원 배열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정수가 3개 있는 거고 요게 2개예요. 쭉 내려오면 이게 2개. 그리고 걔의 이름이 A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2개의 1차원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1차원 벡터는 정수가 3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3차원 벡터를 만든다. 요거를 그대로 두고 스탠다드 벡터 박스에 열고 박스에 닫는 거죠. 그죠? 징글징글해 보이지만 원래 이렇게 문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벡터를 선언해 보면 똑같은 줄을 가지고 우리가 썼어. 스탠다드 벡터고 박스에 열고 닫았는데 또 벡터가 있네. 그래서 보니 결국은 정수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2 묶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쪽에서 인덱스를 가지고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똑같은 원칙이에요. 자, 보는 것과 같이 앞에는 로우. 그래서 벡터가 2개잖아. 첫 번째 벡터는 0이고 두 번째 벡터는 1인 거지. 그래서 0, 1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니까 첫 번째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 A00, A01, A02 모양이 좀 어글리해서 그렇지 앞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쓰는 숫자는 결국 우리가 로우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컬럼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0번째 벡터인데 정수가 3개, 1번째 벡터인데 정수가 3개인 애가 되는 거고 앞서 했었던 행동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애시당초 만들 때에 값을 주고 시작한다면 달라지지 않아. 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그 안에 숫자를 썼는데 이제는 1차원 벡터가 2개 있고 따라서 2개의 1차원 벡터가 있고 각 1차원 벡터는 정수가 3개니 각 1차원 벡터의 정수 3개인 것을 넣고 쉼표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벡터까지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로우와 컬럼 x by y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포문이 돌아가네. 포문이 돌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식의 문법을 썼느냐 맨 오른쪽 끝에다 벡터 이름을 써주고 그 앞에 컬럼을 찍고 그 앞에서 벡터에서 하나씩 받는
변수를 선언했죠.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원 벡터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 2차원 벡터의 이름을 m이라고 칭할 거예요. 편의상.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입력 파라미터로 우리가 2차원 벡터를 썼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벡터를 파라미터로 받고 벡터를 파라미터로 줬지. 2차원 벡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예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설명을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call by reference 식으로 줘도 돼요. 디폴트는 당연히 call by value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벡터인 m을 받았을 때에 보는 것과 같이 0에서 m의 사이즈가 끝날 때까지 루프를 돌아가는데, 보는 것과 같이 일일이 인덱스 2개를 주고 있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루프를 2개 돌려가지고 로후가 0에서 이 경우 3까지, 컬럼이 0에서 3까지가 되면서 로우하고 컬럼을 0, 0, 0, 1, 0, 2, 1, 0, 1, 1, 1, 2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자, 이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차원 벡터 m을 받았는데 이 문법,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2차원 벡터 m이 있으면 하나씩 끄집어서 내는 새로운 문법을 설명했었죠. 똑같아. m에서 첫 번째 끄집어내는 거는 계란 3개짜리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계란 3개를 받을 1차원 벡터형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원 벡터 하나를 끄집어내면 1차원 벡터가 계란 3개니까 이제 다시 포문을 돌려서 계란을 하나씩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다시 포문이 들어가서 이 로우에서 정수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차원 벡터를 포문에서 돌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너무 힘들잖아, 자꾸 이렇게 쓰면. 그래서 아주 단순화하는 문법이 있으니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using matrix라고 한 다음에 쉼표하고는, 쉼표 아니다, assignment를 하고는 쭉 타입만 썼어요. 타입만.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하면 지금부터 매트릭스라고 써있는 자리에는 모두 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는 입력 파라미터에 이렇게 길게 썼는데 지금은 그냥 매트릭스. 글자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고, 그 글자를 매트릭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using namespace, space, std column 뭐 이런 거에 using으로 우리가 썼었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또 할 수 있게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너무 길게 쓰는 거를 하나의 간단한 단어로 축약하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4차원 배열 y나 만들면 되는 거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엑셀 차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옆에 조진성 교수님이 아주 그냥 웰강을 하는구나. 그냥 잘 한 거야. x by y의 값이나 글자가 들어가거나 스트링이 들어가죠. 이거는 2차원 배열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밑에 시트가 있어요. 시트가. 여기 밑에 하나 누르면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되잖아. 그래서 저 시트를 눌러서 펼쳐지면은 결국 엑셀 파일은 3차원 배열로 만들 수 있는 거지. 2차원 배열이 1개, 2개, 3개, 4개. 그쵸? 이런 식으로 C++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엑셀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엑셀 프로그램도. 그리고 한 필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보고 있는 것처럼 4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나 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머릿속으로 계산만 되면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C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도대체 어레이는 언제쯤 나오나, 그 어레이가 이제 나왔는데 결론 빨갛게 하고 막 밑줄 빵빵 든 거는 하지 말란 얘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고로 프로그래머랑
머스트 매니지 해야 되는데 뭐를? 지금 가리킬 프리미티브한 어레이를 특히 얘를 포인트하고 같이 썼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 지금부터 설명할 이 포인터와 어레이가 엮여서 함께 돌아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찾고 고치는 행위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못 잡고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돌다가 프로그램이 죽으면 이거 리포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포인터나 메모리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쳤어? 벡터를 가르쳤잖아요. 응? 열심히 벡터를 가르쳤어. 벡터는 좋은 것이요 이러고 나온 다음에 너무 좋은 거야. 에디셔널리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레이는 그리고 포인터와 어레이를 섞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여러 개 써야 되는 경우에는 벡터를 쓰는 거를 권장한다. 거기다가 스트링을 먼저 가리켰는데 똑같이 지금 설명할 어레이를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한 어레이, 특히 얘가 포인터하고 연결이 됐을 때에 대한 거는 C++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자,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C++가 C를 답습했고 C 언어가 언지 40년이 됐는데 C 언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나왔던 타입이 어레이였어요. 어레이는 벡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뤄야 될 때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트링이나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오브젝트, 벡터도 그랬는데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야. 따라서 컴퓨터 메모리를 그릴 때 정확하게 정수가 3개면 정수 3개, 만약에 이게 4바이트면 정확하게 12바이트를 차지하는 애예요. 정확하게 컴퓨터 메모리 1대1로 매핑이 되면 어떠한 펑션도 없어요. 그냥 바이트 덩어리인 거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제일 위험하다는 건데 특정 메모리 공간하고 완전히 1대1로 밀결합되어 있는 애다 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로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양 보게 되면 인덱스를 쓴 거는 우리가 값을 찾아갈 때만 썼는데 인티저 한 칸 띄고 리스트인데 꺽쇠 열고 닫고 3이라고 썼죠. 정수를 3개짜리를 컴퓨터에 만들 건데 이름이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거는 우리가 벡터 타입하고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디클레어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르다. 여기다가 사이즈를 준다. 벡터인 경우에는 이게 타입, 그래서 벡터 박스에 들어갔고 이름은 원래 있었는데 얘는 가로 열고 3을 줬었잖아. 그래서 3은 사이즈 똑같은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벡터의 인덱스를 준 것하고 똑같은데 사이즈가 한번 이렇게 하면 일단 고정이 되는 스킴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스태틱 어레이고 사이즈를 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그게 다이나믹 어레이예요. 스태틱 어레이를 잘못 썼을 때에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양의 데이터를 써야 될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지라 초과해서 쓰거나 아니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멈추고 손을 다시 대야 돼 코드에. 이것도 벡터 대비 잘못된 거죠. 벡터는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 없으면 줄일 수 있었잖아요. 푸시하고 팝 해가지고. 그래서 스태틱한 경우도 문제고 다이나믹한 경우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때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서 얘기할, 그리고 지난번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다음번에 설명할 거야, 다음번에 설명할 거야, 포인터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컴퓨터를 죽여버리는 제1원인으로 등극한다는 점.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정수 3개가 있는 컴퓨터 메모리 공간을 잡고 이름을 리스트라고 했는데 진짜 컴퓨터 메모리 공간 딱 그것만 있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벡터도 인덱스를 주고 했을 때 넘어간 경우에 C++이 뭐 네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한 것처럼 어레이는 우리가 at이나 아니면 사이즈 같은 펑션이 없기 때문에 100% 레인지를 넘어가거나 한다 그러면 그건 프로그래머의 몫이에요. 방어 수단이 아예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티저 메인 밑에 뭐 코드를 일일이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쓰는 법은 똑같다니까. 리스트를 2, 4, 6, 8 4개의 값을 가지는 걸로 꺽쇠 열고 닫았는데 숫자를 안 쓴다는 건 4개구나. 그래서 알아서 넣어줄 거예요. 벡터 때도 마찬가지였죠. 숫자를 일일이 우리가 나열할 수 있고 그때 사이즈 안 줬었죠. 그래서 보는 거 있고, 함수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이런 배열은 그냥 이름을 그냥 주면 돼요. 우리가 벡터 줄 때에도 똑같이 이름을 주고 그냥 퉁쳤지. 받는 쪽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벡터를 배열을 받을 때에는 꺽쇠 열고 닫고 땡. 그쵸? 그래서 A가 배열이구나. 근데 우리가 벡터인 경우에는 사이즈 펑션이 있어서 최대 사이즈가 얼마인지 벡터를 하나 받으면 이미 알 수 있는데, 배열은 메모리 공간만 있기 때문에 이거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정보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사이즈 펑션이 없는지라 사이즈를 항상 같이 보내야 돼, 배열은. 그래서 사이즈 값을 잘못 줘도 또 오류가 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배열을 받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 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열을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는 거는 패스 바이 레퍼런스예요. 따라서 배열을 받은 애는 그 값을 손댈 수 있어요. 디폴트로 패스 바이 레퍼런스의 배열은. 따라서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줬는데 저 자식이 그것을 수정해 버리면 또 버그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따라서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패스 바이 레퍼런스가 디폴트인지라 이거를 얘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반스드 입력 파라미터에서 이제 컨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원본을 손상할 수도 있지만 밑에서는 손상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할 필요도 있고. 이제 등장했는데, 자 이제 포인터 P가 있는데 배열이 A가 있고 총 10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읽는 순서 A의 0번째 거, 즉 2가 있는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있겠네. 그거의 주소값이에요. 그죠? A 중에 0번째 2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누구한테 줬느냐? P한테 줬어요. 이해를 해야 될 문법은 이제 얘야. P 플러스 플러스의 의미. P 플러스 플러스의 의미는 P는 P 더하기 1. P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구나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에게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것은 넥스트냐 프리비어스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 P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2를 가리키고 있는데, 포문이 돌아가면서 i는 0번째부터 10번째 것까지 P뿔뿔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P가 2를 가리키다가 플러스를 한다는 건 넥스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디로 가느냐? 넥스트인 4, 넥스트인 6, 넥스트인 8. 마이너스를 하면 8에서 6으로, 6에서 4로, 4에서 2로.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를 하면 넥스트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를 하면 프리비어스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포인터 변수 P에는 기본적으로 이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여기 왔고 마이너스 여기 왔고 마이너스를 여기 왔는데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컴퓨터가 미쳐 날뛸 수도 있다는 거. 잘못해가지고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곳을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학생이 교수님한테 죽는다가 아니고 컴퓨터가 돌아가실 거예요, 꽥 하고. 자, 그래서 요 P++의 의미가, 즉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를 한 의미는, 더하기는 넥스트, 마이너스는 프리비어스예요. 근데 룰이 있어요. 룰이 넥스트인 경우에 결국은
다음에 대한 거를 뭘로 정의할 거냐 라는 건데, 그게 인티저 아스테리카 P면 넥스트 설명했으니까 넥스트 인티저, 즉 내가 컴퓨터의 메모리에 이렇게 2를 가리키고 있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고 거기서 플러스 1을 한다는 건 인티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인티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릭터 아스테리카 P를 만들었고 캐릭터 아스테리카 P로 이거를 실행하면 캐릭터 아스테리카 P, 즉 캐릭터 포인터 P는 처음에 2에 4바이트가 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돼요. 인티저 A가 저기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2, 4, 8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결국은 얘는 컴퓨터 메모리를 어딘가를 가면 4바이트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여기도 거꾸로가 아니지, 여기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4바이트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캐릭터 아스테리카 P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P는 A0에 어드레스를 해버리면 얘는 여기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P 뿔뿔을 해버리면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서 넥스트를 가리켜야 되는데 얼마만큼을 뛸 거냐에 캐릭터만큼 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다시 P 뿔뿔하면 여기, 다시 P 뿔뿔하면 여기, 다시 P 뿔뿔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서의 더하기나 빼기에서 얼마만큼 뛸 거냐를 답을 주는 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벡터를 배웠지, 그 다음에 멀티 디멘셔널 벡터를 배웠으니 우리가 저 앞에다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1차원 배열 형태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카 P를 만들면 걔는 1차원 배열의 주소를 가리켰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두 번째 1차원 주소를 또 가리킬 수 있어요. 약간 이해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건 포인터 변수에다가 플러스를 한다는 것은 그 포인터 변수의 타입, 인티저, 그 인티저만큼 다음 인티저를 가리킨다는 거. 마이너스를 하면 앞에 프리비어스 인티저를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가리킴을 하는 쪽과 가리킴을 하는, 즉 여기에 A 배열과 P가 모두 인티저인 것이 이게 내추럴하게 이해가 쉽게 되지만 방금 이 칠판에 쓴 것처럼 전혀 다른 이종 타입으로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으니 가리키는 자와 가리킴을 받는 자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쓰면 경고를 하거나 그 컴파일러에 따라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에러를 내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교수님 안 되는데요가 아니고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고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다 약간의 손을 얹어가지고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들 생기면 나한테 찾아오면 그때 설명을 하지. 자, 그래서 don't be confused. next element.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난번 수업하고 오늘. 프로그래밍 수업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이 잠을 자서 그런 거야. 굉장히 힘든 챕터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그래도 동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믿는 차원인데. 자, 그래서 인티저 배열 A를 선언을 했는데 사이즈는 안 줬어. 왜냐하면 뒤에 4개를 동시에 주니까. 그 다음에 아스테리카 P 포인터도 있고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상으로만 하는 건지라 지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정수가 4개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 A가 있고 2468 현재 들어가 있어요. 0번째부터 3번째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는데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죠. 현재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러한 와중에 P는 A라고 했는데 배열의 이름을 그냥 줘버렸죠. 그치?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
요 슬라이드는 연필로 이렇게 진짜 책 보듯이 읽어야 될 챕터기도 한데 비슷한 짓을 언제 했냐면 이때도 했어. 포인터 변수에게 함수 이름을 그냥 주어버렸어요. 변수의 이름이나 배열의 이름이나 심지어 함수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냥 그 변수의 주소값이야. 쟨 숫자야. 컴퓨터가 봤을 때. 따라서 함수의 이름을 그냥 주어버린 건 제가 add라는 함수 자체가 add라는 이름에 의해 딱 컴퓨터 위치 그 자리에 있어요. 숫자야, 숫자. 그래서 뒤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되는 이유가 배열의 이름은 그냥 그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 자체야.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A 배열의 주소값을 그냥 P에게 줘버린 거야. 즉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인 E의 주소값.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아까 한 것처럼 A하고 박스 열고 닫은 다음에 제로. 그래서 A0 번째 이거에 어드레스 오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A 이렇게 줘도 돼요. 연결을 했고 P++를 하면 포인터 변수 P의 타입도 인티저인지라 넥스트 인티저인 4를 가리키는 거죠. 아스테리카 P는 7. 자, 그럼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 당연히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7로 바꾸면 원래 4가 있었던 그 자리의 값이 7로 바뀐 거를 알 수 있죠. 따라서 포인터로 배열을 가리킨 다음에 그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하고 읽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배열이 5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언 시에 아스테리카 P, 포인터 변수 P도 인티저 타입이면서 ARR, 즉 배열의 주소값을 취한지라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P++ 하면은 두 번째 거를 가리키는 똑같은 문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느냐. 배열이 아까 있었던 것처럼 10개짜리가 있는데 이번엔 무려 포인터 변수가 3개씩이나 되네. 모두 인티저고 보게 되면은 비긴에다가 A를 줬다는 얘기는 비긴은 결국 2를 가리키겠죠. AND는 A 더하기 10이야. A 더하기 10으로 가면 어디겠어요? 이게 A 더하기 0이니까 A 더하기 10이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끝을. 따라서 시작은 여기, 끝은 저 뒤. 끝이 아닐 때까지 뭘 하느냐? 커서가 비긴을 가리켜. 얘를. 그리고는 커서 뿔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눈치가 있으면 우리가 배열을 배울 때, 아니 우리가 벡터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할 때 0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치? 왜 0부터 시작을 했었어야만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왜 시뿔뿔을 하는 사람들은 왜 다 0부터 셀까? A의 0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출력하는 이건데 A가 여기에 1, 2, 3 이게 A0라면 A가 어디냐고 가리키면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니야. 그러면 A에다가 더하기 제로를 하면 더하기 2를 하면 다음 넥스트인데 더하기 제로 했으면 여기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0번째에 해당하는 A가 가리키는 곳에서 0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값을 쓰시오 1. 그렇죠? 얘는 얘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C++은 컴파일을 할 때 이거를 더하기 빼기 기호인 얘로 바꿔. 결국은 우리가 1을 주게 되면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얘가 이게 n이라 그러면 여기 n 빼기 1 작업을 매번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알아서 적응해버린 거야 그냥 0번째라고.
그래서 C++은 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포인터 때문에 이 지경이 이제 된 거예요. 포인터 때문에.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하나하나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읽거나 빼는 행위도 포인터와 배열의 결합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에 배열식으로 하나, 아래 포인터식으로 하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전달받거나 할 때에 앞에서는 배열에 해당하는 꺽쇠를 써줘서 인풋 패러미터 타입으로 했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포인터 타입으로 받아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둘은 똑같아요. 원래 둘은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고정 사이즈의 배열이었으니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5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5개짜리를 만들었는데 젠장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5개 이상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멈춰야 돼요. 프로그램을 멈추고 소스 코드를 열어서 사이즈를 다시 바꾸고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메모리가 훨씬 커진지라 내가 이 훨씬 커진 메모리를 또 잘 쓰고 싶다. 그래도 컴퓨터를 멈추고 이 작업을 해야 되죠. 아니면 너무 여유있게 잡았어. 그럼 이제 망한 거지. 이제 비싼 컴퓨터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정 방식이 아닌 어레이가 있으니 다이나믹 어레이가 있어요. 다이나믹 어레이. 다이나믹 어레이는 어떻게 만들 거냐? 새로운 연산자가 등장하셨으니 얘예요, 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컴퓨터 메모리를 취하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현재 내가 생성한 메모리를 없애는, 이걸 우린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에 의한 다이나믹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기법을 쓰려고 하면 포인터 변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은 넘버스라는 것으로 더블 형태의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속편한 거고, 우리가 파이썬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땐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파이썬일 때에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저기 더블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어렵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거를 더블 타입으로 취급하겠다. 더블 타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은 넥스트가 있을 때 더블 사이즈만큼 건너뛰겠다. 더블 사이즈만큼 뒤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포인터가 있어야 되고, 이 포인터에 뭘 하느냐? 자, 포인터가 왼쪽으로 가 있네. 그리고 어사이먼트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소값을 넘겨준다는 얘기죠. 자, 주소값을 뭘 넘겨주느냐? 이쪽이 희한할 수 있는데 배열을 사이즈만큼 만든 게 아니고, 배열을 사이즈만큼, 왜 세미콜론이 어디 가셨냐 이게? 배열을 사이즈만큼 만든 게 아니고 더블 타입으로 사이즈만큼 공간을 잡아서 U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타입과 사이즈를 준 거예요.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사이즈만큼 개수의 컴퓨터 메모리를 잡아서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지. 그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넘버스에게 준 거예요. D는 다 똑같아. 자, 여기서 넘버스가 받아지고 난 다음에 인덱스로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아. 지지고 볶는 건 똑같고 단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직 또 내가 하라 그러는데 고집 부리면서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 브레이스를 열었으면 브레이스를 닫아라. 제발 줄 좀 맞춰라. 뭐 어제 누구냐? 450줄 환호에 450줄. 왜? 450줄 넘어갔다며 이제. 케이크로 부산이요? 아니, 나 이메일에 450줄만 기억해놨어.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내가 못 봐줬잖아. 상윤이 봐줬는데 450줄을 넘겨서 기쁘다며. 아, 기쁘진 않아? 아니 근데 해결해서 적긴 했어. 그렇지. 450줄이면 A4 용지로 출력하면 몇 장인지 알아. 그래서 450줄 이게 한 25줄 될 거야. 꽤 많이 나오고.
출력해봐. 컴퓨터 할 거면 이렇게 들어가. 파일 저장하려는 게 파일을 저장하려고 그랬더니 파일을 잘 저장해 보세요. 아름답게 저장해 보세요. 그래서 파일도 계속 이렇게 이제 왜 에디터가 필요한지 알겠어? 파일도 이렇게 에디터로 열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가 나오고 에디터가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려고 그러면 몇 인치가 필요한지 알아? 한 27인치 이상이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멀티탭을 띄워가지고 여기는 코드, 여기는 입력 파일, 여기 출력 파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에디터 하나 띄워가지고 에디터에서 입출력 파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이씨 모니터는 2개여야 돼. 모니터를 2개 하는 거지. 나는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그 다음에 뒤쪽에 컴퓨터가 맥 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맥킨토시 서버, 윈도우즈, 리눅스, 걔네는 모니터를 하나를 쉐어하지. 그래서 모니터가 4개. 가끔 얘는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 뭐 이런 거 연결해서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노트북 있지. 면담 오면은 펼쳐가면서 하려고. 빙 둘러싸여있어요. 얘는 이유.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는 이제 입출력 관련된 거 하는 거고. 컴퓨터 한 대로 작업 안 하고 2-3대 이상 필요하면은 3번째가 4번째가 된다든지. 그래서 여기 U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 작업하다가 이제 저쪽 편 통신하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빙그릇 돌아가지고 저쪽하고 있고 이쪽으로 왔다 갔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2개가 돼. 모니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해할 게 이제 스크롤 위로 했다, 스크롤 아래로 했다, 스크롤 위로 했다, 스크롤 아래로 했다. 내가 위에서 뭐라고 썼지? 이제 모니터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한 뭐 100줄 정도 보이게 이제 쫙. 컴공과에 가면 이제 전석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UI 뭐 UX 이런 거 하시는데 주로 그렇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한 게 브레이스 열면 브레이스 닫으라고 그냥 얘기하잖아.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의 원인이야. 이 동적 할당이 얼로케이션은 했는데 지우지를 않아. 그 계속 얼로케이션을 해. 그럼 결국은 컴퓨터 메모리가 고갈이 돼서 죽어버려요. 이제 왜 프로그램이 오래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오래 두면 죽는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거지. 그럼 껐다 키잖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중에 이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잘못 구사한 거고, 결국 그러다 보니 메모리를 끊임없이 만들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웬만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리셋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껐다 켜줘야지 제대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껐다 키니까 휴대폰이 살아나요. 안드로이드가 원래 좀 그래. 근데 애플인 경우에는 거의 껐다 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잘못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휴대폰이 꺼지지 않는 현상도 나도 한번 겪었고, 내가 도대체 LCD 창을 몇 번이나 깨먹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부실하고 뭐 좀 그래. 그래서 애플도 요즘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게 이제 이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하는데 릴리즈를 안 하는, 없애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또 문법이 있어. 딜리트야. 여기는 뭔가요? 배열에 대한 메모리를 지울 때 이 박스에 2개짜리를 써요. 배열 말고 딴 거에 있나요? 그냥 U 더블 하면 더블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 자, 그래서 딜리트란 명령어가 있고 넘버스를 준 거야. 넘버스로 받았으니 넘버스를 준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지점부터 배열로 연속적인 게 있으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운영체제에게 돌려주라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브레이스를 열었으면 브레이스에 닫아라라는 얘기하고 상응할 만큼 얼로케이션을 U로 했으면 일단 딜리트하는 코드 써놓고 시작할 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바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런 자바 언어는 언어가 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얘는 40년이 됐고 자바는 20년 됐어요. 자바는 언어 안에 저렇게 얼로케이션을 해놨는데 안 쓰면 언어 안에서 스스로 그걸 지우게 돼 있어. 자동으로. 게비지 컬렉터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C++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글자를 작게 했잖아. 둘 중에 하나겠지. 안 읽거나 도대체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읽겠지. 자세히 읽어보면 경고예요. 경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보게 되면은 딴 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 더블 타입의 포인터에게 더블 사이즈는 위에 숫자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블 타입으로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동적으로 잡아서 그거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을 돌려주라는 거고, 여기 딜리트로 해가지고 지우는 부분이 있거든.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동적으로 필요한 만큼 할당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워버리는 이런 기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벡터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사이즈 안 주고 시작하기도 했고 고정 사이즈로 하다가 추가하고 지우는 거를 자유자재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까 슬라이드를 하나 어레이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한 것처럼 다 포인터를 안 써도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안 해도 돼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안 해도 되니까 어레이하고 포인터를 쓰는 행위를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해도 인베디드 쪽으로 가는 인력은 별로 없으니 본인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즉 기계에 밀결합된 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스태틱 어레이,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레이는 안 쓰기를 권장한다 라는 거. 세 가지의 타입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첫 번째가 인티저 리스트 1하고 5. 그러면 진짜 스태틱 어레이를 만든 거죠. 컴퓨터 메모리를 정확하게 정수 타입으로 5개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은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new, 그래서 인티저 5개를 만들고 그 메모리 주소값을 리스트 2에 넘기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실제로 잡혀.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5개의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리스트 2라는 애가 주소값이 첫 번째 엘리먼트에 있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벡터 인티저 리스트 3, 5.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벡터 타입으로 인티저가 5개 있는 애를 만들 거니까 컴퓨터 메모리 공간 5개인데, 벡터는 함수가 있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했으니 감싸는 게 있죠. 메모리가 가장 적게 쓰이는 방식은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제일 위. 메모리를 가장 갉아먹는 방식은 당연히 맨 아래. 하지만 수업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맨 아래. 빠르게 동작하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바로 손가락을 대고 흔들어 댈 테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 하지만 쓰라고 하는 것은 함수까지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 번째 느리겠지. 근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위쪽에 집중했었던 시대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아래쪽이 중요한 거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 시기. 지금은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저런 게 문제가 아닌 거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죽지 않으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빨리 가져와서 쉽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다음 챕터가 뭐냐면, 챕터 책을 한번 미리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음 챕터는 소팅과 서치라는 챕터가 나와요. 소팅과 서치인데, 소팅은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경우 순서대로 하는 것을 소팅이라고 부르고, 서치는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 알고리즘. 근데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자료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앞에서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느냐, 뒤에 있는 애가 나가느냐,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게 어떠느냐, 이런 게 이제 자료 구조고, 따라서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데 자료 구조를 또 해야 돼. 그래서 C++를 배우면 자료 구조해서 어떻게 생겼구나, 알고리즘으로 가서 소팅에 서치, 그래서 몇 학점이야? 9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현체제에서는 프로그래밍 기초 후에 고객을 한 후 자료 구조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하니까는 12학점을 해야지 이제 숫자를 정렬하고 찾는 걸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책에는 요 챕터 뒤가 소팅 앤 서치. 왜 그러느냐? C++에는 이미 소팅하고 서치하는 기능이 다 구현돼 있어. 그래서 학점 이수 안 해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적어 놓았잖아. 파일도 읽어드리고, 파일에서 10개의 정수를 읽어드리세요. 그러면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소팅하고 서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이미 남들이 너무 주옥같이 많은 코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면 돼요. 나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주로 설명을 할 때 뭘 설명을 했느냐면, 스트링, 파일,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등장한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컴퓨터들은, 훌륭한 언어들은 또 다른 것을 이제 제공한단 말이야. 내가 왜 얘를 열? 자바스크립트 HTTP 서버 웹서버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가서 열심히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듯이 5줄 샵 인클루드 벡터.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벡터를 쓰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는 require HTTP. 나는 HTTP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턴으로 뭘 주는데 받았네.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름에다가 점 찍고 함수 호출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 C++ 익숙하잖아. 근데 뭐가 있냐면 create 서버가 있어. 서버를 만드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설명을 길게 안 하겠는데 이제 이걸 실행시키면 웹서버예요.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헬로 월드라고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뜨는 거야. 실행시키기에는 자바 수업은 아니니까 자바스크립트 수업. 자, HTTP 서버도 이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줄이면 웹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최근의 언어들은. C++는 2017년도 신규 규약이 나와서 아마 2019년도부터는 HTTP로 서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C++도.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보는 것과 같이 최근의 언어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즉 오브젝트 클래스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딱 이렇게만 호출해버리면 그냥 웹서버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벡터를 쓰라.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느려 보일진 모르지만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인베디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최근에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추세는 남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기능들을 빨리 습득해서 좋은 결과물을 미리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쓰게 해요. 그런지라 이제 사실은 빠른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복수 전공을 하는 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뭐하러 배우고 있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빨리 습득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온 것은 멀티디멘셔널 어레이인데 똑같이 할 수 있어. 위에 일단 컨스턴트 인지저로 로우하고 컬럼으로 잡았어요. 밑에 내려오면은 유징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매트릭스 뒤에 뭐가 있느냐? 배열 타입이네. 이건 2차원 배열이야. 3x5. 즉 정수가 5개가 들어가 있는 배열을 3줄 만들어서 2차원 배열을 했는데, 그쵸? 정수가 아니네. 더블 타입이네. 더블 타입이고 더블이 5개가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을 3줄 묶은 거를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불렀을 때 보는 것과 같이 하는 거지. 밑에 다 똑같아. 로우 컬럼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벡터 두 번 쪄서 2차원 벡터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 브레이스 꺽쇠 2개 집어넣고 숫자 써가지고 2차원 배열을 스태틱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쓰는 방식은 워낙 뒤에 다 똑같아가지고 지워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스트링을 가르쳤는데 원래 C++의 스트링은 그거는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30, 40대 이 C++ 프로그래머에게
스트링이 뭔지 그림으로 그려주시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쓸 거예요. 원래 스태틱 어레이나 다이나믹 어레이 안에 글자를 집어넣는 걸 우리 스트링이라고 불렀고 2010년대가 되면서 스트링 이런 오브젝트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그냥 스트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스트링 컴포넌트인데 돌아오면 결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콘스턴트는 상수화하는 거고 바꾸지 말라는 거지. 캐릭터인데 이런 아스테리카가 들어갔어. 포인터네. 그쵸? 각각의 엘리먼트를 캐릭터로 다루는 포인터 프레이즈가 있는데 여기 스트링을 아예 줘버리잖아. 그쵸? This is a praise. 그래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praise는 이 t가 있는 바이트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아래를 봤더니 캐릭터 A부터 Z까지 24번 포문이 돌아가네. 포문이 돌아가게 돼 있고 캐릭터 CH에 A 값을 줬는데 CH 뿔뿔했어요. 아스키 코드의 의거 A 글자, B 글자, C 글자가 CH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find character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praise를 줬어. 즉 포인터 변수를 그냥 줬다는 건 주소값을 준 거고 캐릭터를 A부터 Z까지 하는 걸 줬어요. 쓱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S가 있는데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죠. 얘가 첫 번째 T를 가리키고 있을 텐데 쓱 내려가면 while문에서 S 뿔뿔을 했으니까 이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해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 C에서의 C 뿔뿔에서의 스트링은 이렇게 글자를 스태틱 어레이나 다이나믹 어레이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거보다 스트링 클래스나 스트링 오브젝트를 쓰는 게 맞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수업에 상당량의 시간을 퍼부은 이 어레이는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아두이노 이런 거는 스트링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런 1차원 어레이, 2차원 어레이 이런 것만 써야 돼요. 아두이노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웬만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비중이 매우 적을 것이며 그렇죠? 왜? 좋아요? 싫어요. 따라서 어레이 이전에 벡터 중심으로 좀 많이 쓸 수 있게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와서 수업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들을 구로 나이지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좀 한 줄 한 줄 쳐가면서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어. 일부러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는 아니네. 뭐 그래봐야 뭐 25분 정도 되는데 남은 시간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들을 앞쪽에서 좀 한 줄 한 줄 실행할 한 줄 한 줄 하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변수가 나오고 값들이 변하잖아. 일부러 내가 여기서 했었던 것은 주소값 막 출력하고 그런 코드 집어넣은 거는 어딨냐?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는 안 따라 해도 돼. 왜 그러냐? 왼쪽 하단에 보면 변수가 있고 그 변수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켜가지고 모두 하고 있어봐.
잠깐만 멈추고 야 화면 좀 볼래?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 중에 하나를 추가로 설명할게요. 프로그램 되게 단순해. 인티저 A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 내가 빌드를 했어요. 그래서 빌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실행을 시킬 건데 한 줄 한 줄 하는 모드로 해서 F10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왼쪽 하단에 캡처를 왜 하시려고 있어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이 오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A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지? 이거는 본인들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 값을 쉬아웃 할 필요는 없는데 watch라는 게 있어요. watch 한번 봐야 돼. watch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A 값을 보고 싶다. A를 치면 A 값이 나와. 근데 A의 주소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Cout 하지 말고 address of A. 그러면 현재 주소가 00D3FA98. 8디짓이니까 한 디짓 4비트. 정확하게 이 컴퓨터는 현재 메모리 주소 값을 4바이트에 저장하고 있어요. 32비트로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르면 여기에 값이 이게 들어있다. 이런 게 나와요. 장난질을 한 번 더 해서 address of A 앞에 아스테리카를 붙이면 당연히 A가 가지고 있는 값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한 번 더 해볼까? address of 1004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포인터가 아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와치 창을 하면 내가 디버그용으로 집어넣은 그 Cout 코드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요것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조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 번씩 돌려봐.